그래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우리 코스피하고 거의 같은 방향이죠. 사실 저는 선행지수가 올라가면은 코스피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그 반도체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앞으로 우리 그 수출 증가율 그다음에 코스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 주가 반도체 수출을 계속 증가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조정을 보였죠. 중장기로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더라도 이 거리가 벗어난 만큼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반기에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상반기 주가 동향을 간단히 점검해 보고요. 하반기 주가가 어떻게 될지 경기 측면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반기 주요 주가 지수를 보면요. MSCI 기준입니다만은 세계 주가 지수가 올 상반기에 작년 말에 비해서 10.4% 상승했습니다.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주가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신흥국이 23% 올랐고요. 선진국 9%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미국의 S&P 500도 10%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코스피는 무려 101%나 올랐습니다. 세계 주가 지수 중 가장 많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세계 평균보다 10배 이상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가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그리고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 경기가 수출 중심으로 빨리 회복됐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주가 지수를 볼 때, 코스피를 볼 때 선행지수를 꼭 보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행지수가 증가할 때는 우리 코스피를 사셔야 됩니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하락할 때는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국가데이터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023년 4월이 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다가 2024년 3분기, 4분기에 약간의 조정을 보였습니다만 최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죠. 최근에 국가데이터제에서 올해 5월까지 발표했습니다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이게 주가 상승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행지수가 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최근 5월 보면 재고순환지표, 경제심리지수, 기계류 내수출하지수는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건설수주액, 수출입 물가비율, 코스피, 장단기금리차 이런 것들이 선행지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특히 코스피가 최근에 급등하면서 선행지수 상승에 가장 크게 기했습니다. 선행지수가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인가 아니면 상승률이 둔화되거나 혹은 감소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약간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선행지수에 장단기 금리차가 들어가 있는데요. 국고채 10년하고 1년 수익률 차이로 장단기 금리차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상황지수를 구해보니까요. 약 1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이게 4월에 급락했다 5월에 반등을 했는데 6월에 약간 떨어졌습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거의 정점 무렵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 후반 내년으로 갈수록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아마 장단기 금리차 축소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선행성을 고려하면 선행지수도 뒤따라서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행지수에 경제심리지수가 들어갑니다. 최근에 거의 정체되고 있습니다. 소비심리 그 다음에 기업심리 약간 개선됐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고 있고요. 6월에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5월까지입니다. 경제심리 지수가 6월에 하락한 걸 보면은 앞으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한국은행에서 실험적 통계로 작성해서 발표하는 뉴스 심리지수예요. 월별 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제가 3개월 이동평균을 썼습니다만 최근 3개월 이동평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6월 중순까지 데이터입니다만 약간 반등했는데요. 이것도 하락 추세로 전환된 것 같습니다. 최근 10년 통계를 분석해 보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에 약 3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하락하고 있는 걸 보면 앞으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우리 코스피하고 거의 같은 방향이죠. 사실 저는 선행지수가 올라가면 코스피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으로 구성된 ETF를 사시거나 우리 기업 경기 순환 확장 면에서는 특히 반도체 경기가 주도를 하거든요. 반도체 ETF를 사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게 꺾이면 코스피도 하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도체 ETF도
하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몇 가지 요인으로 살펴봤습니다만 경제 심리지수, 뉴스 심리지수, 장단기금리차 이런 거로 보면 아마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거의 정점 무렵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한두 달 주가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어도요. 나머지 지표를 보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 주가지수 코스피가 조정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6월까지 수출 정말 좋습니다. 6월에 수출이 무려 71%나 증가했고요. 월별 수출로 보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6월 무역수지 흑자도 361억 달러입니다. 한 달에 무려 360억 달러 흑자가 났다는 거죠. 이것도 월별로 보면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조빌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보면요. 45억 달러로 증가율이 다소 낮아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가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6월까지 수출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저는 하반기에 수출 증가율이 좀 둔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하고 동행하는 게 OECD에서 발표하는 G20 선행지수예요. 이것도 5월까지 발표됐습니다만 G20 선행지수도 물론 제 전망입니다만 하반기부터 둔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 증가율도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수출 증가율도 변동성이 월별로 심하기 때문에 3개월 이동평균을 썼습니다만 아마 하반기부터는 수출 증가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출 증가율이 낮아지면 우리 경제 성장률도 둔화될 수가 있죠. 반도체가 수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제한 수출도 증가하고는 있습니다만 과거 수출 확장기 때보다 아직도 증가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반기 들어가죠. G20 선행지수 하락하고요. 모든 수출, 반도체 수출 증가세도 좀 둔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여전히 반도체가 우리 수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올 1월에서 6월까지 보면 반도체가 우리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38%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이렇게 잘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출이 증가했고요. 나머지는 비중이 전부 축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그 다음에 철강, 선박 거의 모든 다른 품목의 비중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출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여기에 달려 있는데요. 이거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별 수출을 보면요. 2000년에서 2018년까지는 중국 경제가 굉장히 좋았죠. 중국으로 수출 비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무려 10%에서 거의 27%까지 올라갔는데요. 그대로 중국 비중이 작년까지 많이 낮아졌죠. 올해는 위안화 강세 이런 현상 때문에 중국 소비가 좀 증가하면서 중국 비중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비중 작년에 축소됐다 올해 들어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수출 중에서 꾸준히 수출이 늘어난 데가 아세안입니다. 그래서 아세안 쪽으로는 수출 증가세가 계속 유지될 텐데요. 4분기 내년 상반기 가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G20 선행지수가 떨어지면서 세계 경제 성장을 낮아지면서 각 지역별로도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평균 수출하고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0.9나 8월 말 기준으로 보면요. 일평균 수출 금액으로 평가해 보면 코스피가 과대평가됐습니다. 물론 일평균 수출 금액 하나만 가지고 평가한 겁니다. 계속 일평균 수출이 증가 추세를 유지할 텐데요. 아마 12월에는 제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일평균 수출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 48억 달러 정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반도체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앞으로 우리 수출 증가율 그다음에 코스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 주가 반도체 수출을 계속 증가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조정을 보였죠. 그리고 제가 중장기 추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소위 HP 필터, 호드릭 프레스코트 필터로 잔변동은 제해버리고 중장기 추세를 구한 겁니다. 보면은 장기 반도체 수출 증가하고 삼성전자 주가도 계속 상승하죠. 문제는 중간중간 조정 기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1년일 수도 있고요. 2년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중간중간 조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 조정이 올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반도체 추세를 앞서 구한 것 가지고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구해봤습니다. 물론 금액 자체는 올라갈 겁니다. 삼성전자 수준 자체도 올라갈 수 있고 반도체 수출도 늘어날 수가 있는데요. 증가율은 4월을 정점으로 5월, 6월 꺾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월비로 구해보면요. 모멘텀 둔화 모습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월비 증가율은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번에 AI 혁명으로 이번에는 다르다. 반도체 사이클 없다. 이렇게 내다보는 분도 많은데요. 우리 경제나 코스피를 예측할 때 반도체 수출,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요한 거는 이번에도 여전히 사이클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금액으로는 약간 더 증가할 텐데요. 전월
오늘 대비 증가율을 구해보면 모멘텀은 꺾이고 있고요. 여전히 반도체나 삼성전자 주가의 사이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반기에는 좀 리스크 관리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요. 제가 HP 필터로 추세를 구하고 이 추세에서 2로 너무 많이 벗어나면은 반도체 수출도 조정 벌일 수 있고 삼성전자 주가도 조정을 벌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추세에서 40% 이상 벗어났습니다. 중장기로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더라도 이 거리가 벗어난 만큼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 데이터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나 그다음에 관세청에서 발표하는 수출을 보면은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반도체 업종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하반기 들어서는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수도 있다. 여전히 그 사이클은 존재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의미에서 하반기에는 주식시장에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2년 전부터 미국 주식보다는 우리 주식을 더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한테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미국의 그 대표적인 S&P 500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코스피 주가지수죠. 80년 1월을 100이라 했을 때요. 재작년까지는 S&P 500이 코스피보다 훨씬 더 높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코스피가 S&P보다 더 많이 올랐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주식을 더 많이 하셨던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최근에 달러가 약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중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달러 가치가 하락 추세라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하고 코스피 S&P 500 상대지수 상관계수를 구해보면요. 마이너스 0.8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즉 달러 인덱스가 오를 때는 S&P 500이 코스피보다 더 오르고요.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 코스피가 더 올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달러 인덱스 계속 하락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우리 코스피 상당히 그 가대평가 영역이 있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대평가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아마 S&P 500 코스피도 올 하반기 늦으면 내년 상반기까지 좀 조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주가지수가 올라갈 텐데요. 여전히 저는 달러 인덱스는 중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조정 국면에서도 S&P 500보다는 코스피 비중을 상대적으로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